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던 토요일 오후, 서울 근교의 고즈넉한 한옥마당에는 은은한 향이 감돌았다. 전통 혼례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랑 신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신랑 이지훈은 훤칠한 키와 굳건한 눈빛을 가진 젊은 사업가였다. 고아로 자라온 그는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성공적인 사업을 일궈내며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왔다. 그의 곁에는 항상 한결같이 그를 지켜주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진돗개 바랑이었다. 바랑은 지훈이 처음으로 마음을 연 존재였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회사 건물 앞에서 떨고 있던 어린 강아지를 데려와 키운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바랑은 지훈의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였다. 지훈이 힘들 때마다 곁에서 위로가 되어 주었고, 기쁠 때마다 함께 기뻐해 주었다. 그런 바랑이 오늘만큼은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을 풍기고 있었다. 녀석은 마당 한쪽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굳게 닫힌 신부 대기실 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의 신부 한민서는 단아한 외모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간호사였다. 그녀는 지훈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다쳤던 그의 마음을 열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민서는 가족의 따뜻함을 모르고 자란 지훈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와 진심 어린 행동은 지훈의 굳건했던 마음을 녹였다. 드디어 오늘 그들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날이었다. 전통 혼례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지훈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자신에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곱게 단장한 민서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한복 자태는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하객들은 모두 그녀의 모습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다. 지훈은 민서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평소 온순하기만 하던 바랑이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멍멍 멍멍멍. 바랑의 짖음은 보통의 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에 분노하고 경고하는 듯한 포효에 가까웠다.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목줄을 끊을 듯이 발버둥 쳤다. 바랑의 시선은 오직 신부 민서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평소의 온순함 대신 낯선 경계심과 분노가 가득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불길한 징조라며 수군거렸다. 저게가 왜 저래 결혼식에 걔가 저러면 좋지 않다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닐까. 민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개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바랑을 향해 소리쳤다. 바랑가, 조용히 해. 왜 그래? 하지만 바랑은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목줄을 당겼다. 그의 목소리는 무언가 위험한 것을 경고하는 듯했다.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오빠, 바랑기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았다. 지훈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사랑하는 민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바랑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결국 결혼식을 잠시 미루기로 결정했다. 죄송합니다. 하객 여러분, 예식을 잠시 연기하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자리를 떴고 아름다웠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마당에는 북소리 대신 바랑의 거친 숨소리와 민서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지훈은 바랑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네온 대체 뭘 알고 있는 거냐?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거야? 바랑은 지훈을 올려다보며 낮게 낑낑거렸다. 그의 눈은 여전히 민서가 사라진 곳을 향해 있었다. 마치 주인님,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훈은 바랑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렸다. 바랑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바랑은 항상 옳은 판단을 했고 지훈을 위험에서 지켜주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서에 대한 사랑과 바랑에 대한 믿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바랑의 행동이 질투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의 본능적인 경고는 무시할 수 없었다. 지훈은 고원에서 자라며 사람들에게 수없이 배신당했다. 첫 사업에 실패했을 때, 친구라고 생각했던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을 때, 지훈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패였다. 그런 지훈에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존재가 바로 바랑이었다. 지훈은 바랑의 과거를 떠올렸다. 비 오는 날, 창고 앞에서 떨고 있던 작은 강아지. 덕구처럼 버려진 존재였던 그 강아지는 지훈의 가슴에 파고들며 작게 낑낑거렸다. 지훈은 그 순간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강아지에게 진짜 돌처럼 변함없이 곁에 있어 달라는 의미로 바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날부터 그들은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다. 바랑은 지훈이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다. 사업이 또 실패했을 때도,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바랑만은 변하지 않았다. 지훈이 우울해하면 머리를 갖다 대며 위로해주고, 기뻐하면 함께 꼬리를 흔들어 주었다. 바랑가, 너만 있으면 돼.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너만은 내 편이지. 지훈은 바랑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다. 바랑은 그럴 때마다 지훈의 손을 핥으며 대답하는 듯 했다. 그런 바랑이 왜 민서에게만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걸까? 지훈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서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다친 직원을 돌봐주던 간호사였던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투로 지훈의 다쳤던 마음을 열어주었다. 지훈은 그녀와 함께라면 진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지훈의 고아원 과거를 알고도 변하지 않았고 바랑과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다. 바랑이 정말 영리하네요.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에 보여요. 민서는 바랑을 쓰다듬으며 웃곤 했다. 그런 민서를 보며 지훈은 확신했다. 하지만 오늘 결혼식에서 바랑이 보인 반응은 지훈의 모든 확신을 흔들었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바랑은 한 번도 지훈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혹시 이번에도 뭔가를 눈치챈 건 아닐까 하지만 민서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진심이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지훈에게 가족이라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는데 민서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바랑도 그런 지훈의 마음을 알았을 텐데 왜 하필 결혼식 날에 저런 행동을 보인 걸까? 지훈은 바랑의 검은 눈동자에 서려 있는 걱정스러운 빛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바랑의 그 날카로운 짖음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결혼식이 연기된 지 사흘째. 지훈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한때는 웃음소리와 바랑의 활기찬 짖음으로 가득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깨진 유리컵처럼 날카롭고 불안한 기운만이 가득했다. 민서는 지훈의 곁에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멀리 떨어진 섬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평소에 생기 넘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지훈이 말을 걸 때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민서야, 괜찮아. 혹시 바랑이 때문에 아직도 속상해?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니, 오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힘이 없었다. 지훈은 그녀의 거짓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날 이후 민서의 이상한 행동들은 하나둘씩 늘어갔다. 특히 휴대전화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언제나 그녀의 손에 있었고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녀는 화장실이나 다른 방으로 가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늘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한 번은 저녁 식사 도중에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서는 깜짝 놀라며 휴대전화를 움켜쥐었고 지훈에게 양해를 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 오빠, 병원 일로 연락이 온 것 같아.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통화했다. 지훈은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민서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녀는 피곤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훈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는 민서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바랑의 행동도 변함이 없었다. 민서가 집에 머무는 동안 바랑은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고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는 민서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고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훈이 바랑을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바랑가, 민서 누나한테 그러면 안 돼. 민서 누나는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잖아. 지훈이 바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바랑은 지훈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민서에 대한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바랑의 행동을 질투나 낯가림으로 치부하고 싶었지만 바랑의 눈에 담긴 깊은 경계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듯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적인 경고처럼 보였다. 지훈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다. 따뜻한 보살핌을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다. 친구라고 믿었던 동업자는 사업 자금을 들고 야반도주했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지훈의 고아원 과거를 알고 떠나갔다. 그런 지훈에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존재가 바로 바랑이었다. 바랑은 지훈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바랑의 존재는 지훈에게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제 지훈은 바랑의 행동을 보며 다시 한번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민서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에게 가족이라는 꿈을 꾸게 해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바랑의 경고는 지훈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둘 중 한 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과연 그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다음 날 지훈은 점심 약속이 있다며 외출하는 민서를 보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바랑이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낑낑거렸다. 그의 눈은 민서가 사라진 현관문을 향해 있었다. 마치 주인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가 민서의 뒤를 쫓는다면 그의 의심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그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바랑의 경고가 사실이라면 그는 민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일 수도 있었다. 지우는 결국 바랑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차 키를 움켜쥐고 바랑과 함께 민서의 뒤를 쫓았다. 민서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지우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가 내린 곳은 한적한 골목에 있는 오래된 카페였다. 카페 안에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고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민서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지우는 바람과 함께 카페 건너편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는 창문 너머로 민서를 지켜보았다. 민서는 창가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손은 불안하게 테이블 위를 맴돌았고 그녀의 표정은 초조해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마치 만화 속 악당처럼 보였다.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를 가졌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비열했다. 그는 민서의 앞에 앉아 그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서는 남자의 말에 고개를 숙이거나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남자는 민서의 손을 잡고 무언가 속삭였다. 민서는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저었다. 마치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우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남자는 민서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대화는 꽤 오랫동안 이어졌다. 마침내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에게 무언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다. 민서는 그 봉투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다. 남자는 민서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유유히 카페를 빠져나왔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그 남자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고 그녀의 슬픔은 창문 너머로도 충분히 느껴졌다. 지우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민서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그날 밤 민서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훈에게 웃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지훈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먼저 모든 것을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지속된 긴장감은 지훈의 집을 낡은 시한폭탄처럼 만들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마저도 신경을 긁는 소음으로 변질되었다. 지훈은 더 이상 민서의 행동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민서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와 동시에 불안감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는 민서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거대한 의심의 벽에 가로막혀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서는 방 안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지만 잠든 것은 아니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그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지우는 그녀의 뒤척이는 소리와 낮은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때 민서의 방에서 희미한 벨소리가 울렸다. 민서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고 속삭이듯 말했다. 지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바닥에 깔린 양탄자 위로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방 문 앞으로 다가갔다. 오빠, 왜 이 시간에 전화했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라는 단어는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가 말하는 오빠는 자신이 아니었다. 제발,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은 나도 힘들어. 민서는 애원하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문에 귀를 바싹 갖다 댔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정확히 들을 수 없었다. 그때 그는 상대방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비열함과 위협이 가득했다. 돈,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나한테 거짓말하면 너도 내 남자도 무사하지 못해. 남자의 목소리가 문 밖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지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돈이라는 단어와 내 남자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서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나한테 시간 좀 줘. 제발 시간 없어. 내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네가 그 남자랑 결혼해서 해결하기로 했잖아. 괜히 딴 생각하지 마. 남자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지훈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결혼해서 해결하기로 했다. 딴 생각하지 마.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귀를 막고 싶었다. 그때 거실 한쪽에 누워있던 바랑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바랑의 몸은 잔뜩 웅크린 채 마치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경계하는 듯 했다. 그의 시선은 민서의 방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바랑의 목에서 나오는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지훈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통화가 끝난 후 민서는 한참 동안 방 안에서 흐느꼈다. 지훈은 문 앞에서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민서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소파로 돌아와 앉았다. 바랑은 여전히 민서의 방문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훈은 바랑의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바랑가, 민서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바랑은 지훈의 손을 핥으며 대답하는 듯 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민서의 방에 꽂혀 있었다. 마치 주인님,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훈은 바랑의 믿음을 굳게 믿기로 했다. 바랑의 직감은 항상 옳았고 이번에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밝은 표정으로 지훈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우리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회사 근처로 갈게. 아, 오빠. 미안해. 오늘은 병원에 급한 일이 있어서.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지훈은 그녀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에 같이 먹자. 민서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다. 그녀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지훈은 민서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서가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그녀가 누구와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지훈은 민서가 회사 근처로 가지 않고 시내 중심가로 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택시를 타고 민서의 뒤를 쫓았다. 민서가 내린 곳은 한적한 골목길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갔다. 지훈은 그녀가 사라진 후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숨어 민서가 들어간 방을 지켜보았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지훈은 문에 귀를 갖다 댔다. 안에서는 민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어젯밤 민서에게 전화했던 그 남자였다. 이제 와서 딴 생각하면 안 되지. 네가 나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오빠, 제발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갚아. 네가 무슨 돈으로, 네가 가진 건 내 몸뚱이밖에 없잖아. 내 남자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 아니면 너도 내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남자의 목소리에는 잔인함과 비열함이 가득했다. 지훈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내 가족도라는 말은 지훈의 머리를 쾅 하고 때렸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그때 민서가 울면서 말했다. 오빠는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나는 오빠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민서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문 앞에서 굳어버렸다. 가족이 아니다 라는 말은 그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민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지금 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민서는 더욱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그는 민서가 자신에게 직접 모든 것을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지훈은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민서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민서를 용서하고 이해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바랑의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바랑가, 우리는 민서를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바랑은 지훈의 손을 핥으며 대답하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확신과 믿음이 가득했다. 지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바랑이 있었고 그는 바랑의 도움으로 민서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는 민서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에게는 바랑의 믿음이 있었다. 10년 동안 바랑의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는 바랑이 민서에게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것이 민서를 향한 마지막 믿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지훈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빠, 먼저 회사에 갈게요. 오늘 일이 많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러웠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믿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일찍 들어가. 내가 저녁에 데리러 갈게. 민서는 안심한 듯 미소 지으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지훈은 민서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차에 올라탔다. 그는 민서의 뒤를 쫓았다. 민서는 회사 근처로 가지 않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내 중심계에 있는 한적한 골목길로 향했다. 그녀가 차를 세운 곳은 낡고 허름한 건물 앞이었다. 민서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훈은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민서는 2층으로 향했다. 지훈은 민서가 들어간 방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민서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조심스럽게 그 건물로 다가갔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민서가 들어간 방 쪽으로 걸어갔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훈은 문에 귀를 대고 숨을 죽였다. 내가 말했지. 내가 내게 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지훈이 어젯밤에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너는 지금 최고의 재산을 가진 남자랑 결혼할 기회를 잡았어. 괜히 딴 생각하다가 전부 잃지 마. 남자의 목소리에는 잔인함과 비열함이 가득했다.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분노를 참으며 숨을 죽였다. 오빠, 그만해요. 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싶지 않아.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거리고 있었다. 나는 정말 지훈 오빠를 사랑해요. 제발, 더 이상 협박하지 마세요. 사랑 같은 낭만적인 이야기는 집어치워. 넌 이미 나한테 빚을 졌고 그 빚은 네가 갚아야 해.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다. 지훈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이성적인 판단이 그를 멈춰 세웠다. 지금 그가 들어간다면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지훈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차가운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바랑이 있는 곳으로 가서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바랑은 지훈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겨 낑낑거렸다. 지훈은 바랑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깊은 연민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바랑가, 민서가 내게 거짓말을 했어.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다른 남자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었어. 지훈은 바랑에게 속삭였다. 바랑은 지훈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더 이상 민서의 행동을 질투나 낯가림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그는 바랑의 본능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랑은 처음부터 민서가 위험한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날 저녁, 민서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밝은 미소로 지훈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빠, 미안해요. 일이 늦게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서는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민서야, 오늘 나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갈까? 내가 아주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놨어.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오빠. 민서는 지훈의 태도에 안심한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은 민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의 대화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금이가 있었다. 지훈은 민서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고 민서는 지훈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지훈의 집에서 잠을 청했다. 지훈은 그녀가 잠든 후에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민서의 핸드백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는 민서의 핸드백 안에서 여러 개의 서류들을 발견했다. 서류들을 펼쳐본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서류에는 그의 회사의 자산 내역과 계약 현황, 심지어 그의 개인 통장 잔고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서류들 사이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끼어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낮에 민서와 함께 카페에 있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사진 뒷면에는 박준호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민서는 그 남자와 함께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결혼식은 그저 자신에게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다.
지우는 민서를 향한 사랑이 한순간에 증오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배신의 상처가 다시 한번 깊게 패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서둘러 서류들을 다시 핸드백에 넣었다. 그는 민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녀의 얼굴에서 비열한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다. 지훈은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박준호라는 남자를 찾아내서 민서와 그 남자가 자신에게 하려 했던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하고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차갑고 잔인한 사업가였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바랑을 품에 안고 마당에 앉아 있었다. 바랑은 지훈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지훈은 바랑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바랑가,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민서가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랑은 지훈의 손을 핥으며 대답하는 듯 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바랑의 눈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는 바랑의 믿음에 보답해야 했다. 그는 바랑과 함께 민서와 박준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준호라는 남자를 찾아내서 그들이 자신에게 하려 했던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하고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차갑고 잔인한 사업가였다. 지훈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유지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민서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게 대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차가운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서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녀가 박준호와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계획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민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지훈은 평소처럼 그녀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다. 민서야,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지 내가 도와줄 일은 없어.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미소 지었다. 아니, 오빠, 괜찮아. 오빠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했다. 그는 일부러 회사의 최근 계약건과 재정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요즘 건설 경기가 좋아서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곧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될 것 같아.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긴장으로 굳어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는 듯했다. 정말 다행이다. 오빠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니까. 그녀는 지훈의 성공에 기뻐하는 척했지만 지훈은 그녀의 눈에서 희미한 탐욕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자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한편 민서는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박준호의 협박은 더욱 집요해졌다. 그의 전화는 새벽에도 울렸고 그의 메시지는 살벌한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깼다. 그녀는 사랑하는 지훈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박준호의 위협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박준호는 지훈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내 남자한테 고아 출신이라는 걸 폭로해 버릴 거야. 사람들은 널 비난하고 내 남자는 널 떠나겠지. 네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내가 한순간에 부셔버릴 수도 있어. 박준호의 협박은 민서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녀는 지훈의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거짓말을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지훈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박준호에게서 온 전화 때문에 불안한 하루를 보낸 그녀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겨우 수저를 들고 밥알을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거실 한쪽에 앉아있던 바랑이 민서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바랑의 눈은 민서를 향해 있었고 그 눈에는 깊은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바랑의 행동에 몸을 움츠렸다. 오빠, 바랑이가 왜 자꾸 나한테만 저러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지훈은 바랑을 보며 말했다. 바랑이는 그냥 낯을 가리는 것뿐이야. 걱정 마.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바랑은 민서에게서 박준호의 냄새를 맡았던 것이다. 바랑은 민서의 불안감을 읽었고 그녀가 위험한 존재와 얽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바랑은 지훈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는 바랑의 직감을 믿었다. 민서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은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바랑에게 다가갔다. 바랑가, 민서한테서 그 남자 냄새가 나지. 그 남자가 민서를 괴롭히고 있는 거지. 바랑은 지훈의 말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며 낮게 낑낑거렸다. 지훈은 바랑의 눈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는 더 이상 민서가 숨기는 진실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직접 시험해 보기로 했다. 민서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우리 내일 점심 같이 먹을까? 내가 아주 좋은 곳을 예약해놨어. 민서는 지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내일 오빠, 나 내일은 병원 일이 많아서.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표정은 또다시 불안으로 가득 찼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아니, 내일은 꼭 같이 가자. 내일 내가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지훈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오빠,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지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그녀는 지훈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내일 지훈 오빠랑 만나기로 했어. 뭐, 왜 네가 마음대로 약속 잡았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박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오빠가 이상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박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내일 만나기로 한 곳이 어디야? 민서는 지훈이 알려준 장소를 말했다. 박준호는 좋아. 그럼 내일 보자.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민서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박준호가 지훈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취소하려 했지만 그의 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다.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그녀는 지훈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지훈은 바랑을 품에 안고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는 민서와 박준호가 자신에게 하려 했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서의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민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내일 그들이 함께 만나는 곳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민서에게 선택권을 줄 것이었다. 그가 내민 손을 잡을지 아니면 영원히 박준호의 곁에 남을지. 지우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강한 남자였다. 서울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호텔의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했고 그곳의 공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커피 향으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지훈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약속 장소인 라운지 입구에 서서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옆에는 묵묵히 그를 지키는 바랑이 서 있었다. 바랑은 호텔 로비의 낯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의 귀는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하며 쫑긋거렸다. 바랑의 털은 평소보다 바짝 서 있었고 그의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마치 주인이 위험에 처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비견처럼 보였다. 지우는 바랑의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바랑가, 오늘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잊지 마. 네가 보여준 그 경고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바랑은 지훈의 말을 이해하는 듯 낮게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고 민서와 한 남자가 들어섰다. 지훈의 시선은 곧바로 그 남자에게 향했다. 사진 속의 남자, 박준호였다. 그는 훤칠한 키에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비열함과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박준호의 뒤에 숨듯이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다. 박준호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오랜만이야. 이지훈,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박준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박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서는 지훈을 마주하자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그녀의 눈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지훈은 민서의 떨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박준호에게 말했다. 박준호 씨,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당신의 비열한 계획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박준호는 지훈의 말에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계획,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거야? 난 네 여자친구의 친척일 뿐이야. 내가 왜 너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지? 그의 목소리는 더욱 거만해졌다. 지훈은 박준호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당신이 민서를 협박해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계획 말입니다. 당신이 민서의 과거를 약점 삼아 그녀를 이용하고 그녀의 가족을 협박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지훈의 말에 박준호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나 돼. 박준호는 지훈에게 다가서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때였다. 바랑이 갑자기 격렬하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오직 박준호만을 향해 있었다. 바랑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박준호의 행동에 대한 경고였다. 박준호는 바랑의 위협적인 모습에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저게가 왜 이래? 저게를 당장 치워. 박준호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지우는 바랑을 보며 말했다. 바랑가, 이 사람을 기억해. 이 사람은 민서를 괴롭히고 내 재산을 노린 나쁜 사람이야. 지훈의 말에 바랑은 더욱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박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박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바랑을 피하려 했지만 바랑은 그의 다리를 물고 놓지 않았다. 로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경비원들이 달려왔다. 지훈은 바랑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다. 그는 바랑이 박준호에게 달려든 이유를 알고 있었다. 바랑은 민서에게서 맡았던 박준호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랑은 민서에게 경고했던 것이 아니라 민서에게서 나는 박준호의 냄새에 반응했던 것이다. 바랑은 지훈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박준호에게 달려든 것이었다. 오빠.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요. 미안해. 오빠. 민서는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바랑은 경비원들에게 제압당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박준호를 향해 있었다. 박준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랑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바랑은 그의 다리를 놓지 않았다. 지훈은 박준호의 멱살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당신이 민서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모든 것을 밝혀야 할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준호는 지훈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네가 뭘 안다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뭔데? 당신이 민서에게 건넨 서류들, 그리고 당신의 계획이 담긴 파일들, 당신이 민서의 핸드백에 넣어둔 서류들도 모두 가지고 있어. 지훈은 박준호의 귀에 속삭였다. 박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내가 어떻게 그걸... 박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민서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네가 나를 협박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파멸시키겠다고. 민서는 울면서 박준호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준호는 민서의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네가 감히 날 배신해. 네가 감히. 지훈은 박준호의 길을 막아섰다. 당신이 뭘 하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준호는 지훈의 말에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무너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괜찮아. 민서야, 이제 괜찮아. 지훈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서는 지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지훈이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지훈에게 모든 것을 고백해야 했다. 모든 거짓말과 모든 진실을. 호텔 로비의 소란이 가라앉은 후 지훈은 민서와 함께 라운지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다. 그들의 앞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흐느꼈고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바랑은 지훈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있었다.
평소 같으면 낯선 장소에 대한 경계심으로 주위를 살폈겠지만 지금 바랑의 눈은 오직 주인과 민서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의 눈에는 긴장 대신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민서야, 이제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해줘.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서는 고개를 들고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미안해. 오빠. 전부 다 미안해. 민서의 고백은 조각난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모든 의문들을 하나로 맞추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민서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는 재산이 많았지만 재산보다는 민서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사랑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다. 민서의 유일한 사촌오빠인 박준호는 할머니의 유일한 남자 손자였지만 그는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리고 어릴 때부터 도박에 빠져 살았다. 준우 오빠는 늘 돈이 필요했어요. 도박빚 때문에 여기저기서 쫓겨다녔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의 유산은 모두 저에게 상속되었어요. 준호 오빠는 그 사실을 알고 저를 찾아왔어요. 민서는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준호 오빠는 저에게 할머니 유산의 절반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거절하자 그는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재산을 모두 빼앗고 저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했죠.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저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저를 파멸시키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지우는 민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그는 민서의 눈에서 깊은 절망과 공포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피해자였다. 준호 오빠는 저에게 오빠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오빠에게 접근해서 오빠의 회사를 파산시키고 모든 재산을 빼앗자고 했죠. 민서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찼다. 저는 처음에는 오빠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게 제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빠를 만날수록 오빠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빠져들었어요. 오빠는 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저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죠.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저는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 오빠는 제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했어요. 결혼식 날 준호 오빠는 제 곁에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포기하면 그는 저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바랑이 민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핥았다. 민서는 놀란 표정으로 바랑을 바라보았다. 바랑가, 왜? 그녀의 눈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지우는 바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바랑이는 너에게 화를 낸 게 아니었어. 바랑이는 너에게서 준호 씨의 냄새를 맡고 있었던 거야. 바랑이는 너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야. 너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그 남자의 존재를 경고하고 있었던 거야. 민서는 지훈의 말을 듣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바랑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바랑가,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어. 바랑은 민서의 품에 안겨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는 듯 낑낑거렸다. 지훈은 바랑의 행동을 보며 마음속에 마지막 의심을 버렸다. 바랑은 민서가 진심으로 지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 오빠는 도박에 미쳐서 할머니의 유산까지 전부 탕진했어요. 그는 저의 재산을 빼앗고 오빠의 회사를 파산시켜서 자신의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민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저는 오빠에게 고백하고 싶었지만 오빠가 저를 버릴까봐 두려웠어요. 오빠의 과거를 알고 나서 저는 더욱 용기를 낼 수 없었어요. 오빠의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우는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민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서야, 괜찮아. 나도 너의 상황을 이해해. 나도 고아로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지훈의 말에 감동하며 그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지훈이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지훈은 민서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우리는 함께 박준호의 죄를 밝혀내고 그가 저지른 모든 일을 바로잡을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민서와 바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민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울지 마. 나는 너를 믿어. 우리는 이제 함께야. 민서는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훈과 바랑이라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다. 지훈은 민서와 함께 그의 법률 고문인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은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였다. 김 변호사는 지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했다. 지훈은 자신이 발견한 서류들과 박준호의 사진, 그리고 민서의 고백을 모두 이야기했다. 바랑은 지훈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김 변호사를 주시하고 있었다. 지훈은 바랑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바랑이는 처음부터 박준호 씨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에게서 나는 박준호 씨의 냄새에 반응한 것이었죠. 김 변호사는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대단하군요. 개의 직감이 이렇게 정확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지훈 씨, 당신은 박준호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준호 씨는 민서 씨를 협박하고 당신의 재산을 노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긴 싸움이 될 겁니다. 박준호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할 겁니다. 김 변호사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민서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겁니다. 민서는 지훈의 굳건한 결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안겨 흐느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야. 민서야, 이제 우리 함께야. 나는 너를 믿어. 지훈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그들은 박준호의 위협과 법정 싸움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함께 극복해야 했다. 김 변호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박준호의 재정 상태와 과거를 파헤쳤다. 박준호는 도박 빚으로 인해 이미 파산 상태였고 그는 민서의 재산까지 모두 탕진한 상태였다. 그는 민서의 유산을 빼앗기 위해 위조된 서류를 만들고 민서의 할머니가 남긴 유언장을 위조하려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김 변호사는 박준호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하나씩 모아갔다. 하지만 박준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지훈과 민서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지훈과 민서에게 협박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네가 감히 날 고소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내가 널 파멸시키고 말겠어. 박준호는 비열한 목소리로 지훈을 위협했다. 민서는 박준호의 목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민서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가 너를 해치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게. 박준호는 지훈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 집요하게 협박을 계속했다. 그는 민서의 집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미행했다. 그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네 집 앞에 있어 창문을 열어봐 라고 말하며 민서를 공포에 떨게 했다. 민서는 공포에 질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훈은 민서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바랑은 민서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를 지켜주었다. 바랑의 존재는 민서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김 변호사는 박준호의 협박을 증거로 제출하고 그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박준호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박준호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 그는 지훈과 민서에게 마지막 복수를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지훈의 회사에 해커를 보내서 회사의 기밀 자료를 훔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회사 보안을 강화하고 박준호의 계획을 완벽하게 막아냈다. 박준호의 계획은 하나씩 무너져 갔다. 그는 도박빚 때문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혼자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비행기 표를 끊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 그는 지훈과 민서가 자신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지훈의 법률팀은 이미 그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박준호의 비행기표 예매 내역을 찾아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박준호가 도주하기 전에 그를 잡기 위해 공항으로 출동했다. 지훈은 이 소식을 듣고 민서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다. 그는 박준호의 마지막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박준호에게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지훈과 민서는 박준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박준호가 공항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도주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때 경찰들이 박준호에게 다가갔다. 박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은 그를 놓치지 않았다. 박준호는 결국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올라탔다. 지훈과 민서는 박준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박준호는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안전했다.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제 괜찮아. 민서야, 모든 것이 끝났어. 우리는 이제 자유야. 민서는 지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지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법정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지훈과 민서는 나란히 앉아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렸다. 그들의 앞에는 수갑을 찬 박준호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비열함이 아닌 절망과 패배만이 가득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민서는 박준호의 모습을 보며 한때는 그가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렸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그의 따뜻한 온기에 의지했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준호는 이지훈 씨의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한민서 씨를 협박하고,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훈과 민서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박준호가 민서에게 보낸 협박 문자, 그가 위조한 서류들, 그리고 그가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정황까지. 모든 증거는 박준호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박준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판결이 끝나자 박준호는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무너졌고, 그는 이제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했다. 민서와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길고 지루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 법정을 나오자 지훈과 민서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민서는 흐느꼈다. 아니야. 민서야.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이겨냈잖아. 지훈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들은 승리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곁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곁에는 항상 바랑이 있었다. 바랑은 그들의 상처를 아는 듯 그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었다. 바랑은 지훈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있었고 민서의 머리맡에 누워 그녀를 위로했다. 바랑의 따뜻한 온기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민서에게 물었다. 민서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너는 나에게 웃음을 선물해 주었지. 그때 나는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오빠. 나는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어.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너무 무서웠거든. 나도 너를 믿고 싶었어. 하지만 바랑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 지훈은 바랑을 보며 말했다. 바랑은 지훈의 말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며 민서의 손을 핥았다. 민서는 바랑의 행동에 미소를 지었다. 바랑이는 처음부터 나를 믿어주었나 봐. 바랑이는 너에게서 준호 씨의 냄새를 맡고 있었던 거야. 바랑이는 너를 보호하려고 한 거지. 지훈은 민서에게 속삭였다. 민서는 지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바랑이 자신에게 경고했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바랑은 그녀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위협하는 박준호의 존재를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겉모습만이 아닌 진정한 신뢰와 이해 위에 세워졌다. 그들은 서로를 잃을 뻔했던 경험을 통해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며칠 후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오빠, 우리 다시 결혼식을 올릴까? 지훈은 민서의 말에 깜짝 놀랐다. 다시, 응,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만, 아니, 바랑이까지 셋이서.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예전에 생기 넘치던 미소였다. 지훈은 민서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 다시 결혼식을 올리자.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거야. 그날 밤 지훈과 민서는 서로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그들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들의 꿈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랑은 그들의 발치에 누워 그들을 지켜주었다. 바랑의 존재는 그들에게 깊은 위안과 평화를 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와 바랑이라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해졌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1년 후,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던 토요일 오후, 지훈과 민서는 다시 그 고즈넉한 한옥마당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첫 번째 결혼식이 엉망이 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때와 모든 것이 달랐다. 화려한 하객들 대신 그들의 곁에는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주는 몇 명의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이 있었다. 북소리는 울리지 않았지만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마당을 채웠다. 그들의 마음은 평온했고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턱시도를 입고 민서를 기다렸다. 그의 곁에는 하얀색 나비 넥타이를 맨 바랑이 얌전히 앉아 있었다. 바랑은 1년 전에 그 격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평온한 눈으로 민서가 걸어올 길을 바라보았다. 그의 꼬리는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경고가 옳았고 그의 주인이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것을. 민서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지훈에게로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고 진실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민서가 지훈의 곁에 섰을 때 바랑은 낑낑거리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히 그들의 옆에 앉아 있었다. 바랑의 존재는 그들의 결혼식을 축복하는 가장 순수한 증인이었다. 신랑 신부의 서약이 이어졌다.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야, 내가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가장 갈망했던 것은 가족이었어. 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수없이 경험했지. 너를 만났을 때도 나는 두려웠어. 하지만 바랑이가 너를 믿는 것을 보고 나는 너를 믿기로 결심했어. 너와 함께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서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 이제 너와 바랑이가 내 가족이야. 평생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너에게 행복을 선물할게. 진심으로. 지훈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서는 지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오빠, 나도 미안해. 내가 오빠에게 거짓말을 해서 오빠에게 상처를 줘서. 하지만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어. 오빠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오빠와 바랑이가 내 유일한 가족이야. 평생 오빠와 바랑이 곁에서 행복하게 살게. 진심으로.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감동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서약이 끝나자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박수는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진심 어린 박수였다. 지훈과 민서는 서로에게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깊고 진실한 키스였다. 그들의 곁에는 바랑이 얌전히 앉아 있었다. 바랑은 그들의 행복을 아는 듯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지훈은 민서와 함께 바랑을 데리고 마당을 거닐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그들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와 바랑이라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해졌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가족의 따뜻함을 알았다. 고아로 자란 지우는 이제 민서라는 사랑하는 아내와 바랑이라는 충직한 가족을 얻었다. 민서는 이제 박준호의 협박에서 벗어나 지훈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바랑은 그의 주인의 행복을 지켜주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고 이제 그의 주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과 민서는 침대에 누워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바랑은 그들의 발치에 누워 그들을 지켜주었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그의 귀는 항상 그들을 향해 열려 있었다. 바랑은 그들이 잠든 후에도 그들을 지켜주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지켜주는 가장 충직한 수호자였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였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바람과 함께 시작되었다.